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성요건의 내용 중에 고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뭔가를 알고 범죄를 범하는 거죠. 과실이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의욕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는 것, 그걸 과실이라 그런다면, 고의는 알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형법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고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고의라고 하는 건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 고의는 이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는, 또 뭐 국헌을 문란하여 내란 행위를 한 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법 조문이 쭉 그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사실이라고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걸 뭐죠? 인식하고 의욕하는 거니까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있는 요소들,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객관적인 요소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인식하는 건 알고, 의욕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자, 이걸 우리는 고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의다 그러면 쉬운데, 이렇게 형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뭔가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고의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긴 그런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달달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나와 있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의욕, 이런 식으로 일단 외우다 보면 며칠 만에 그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여러 요소들, 행위자도 있고 무슨 또 목적범위에서 목적도 있고 대상도 있고 결과도 있고 뭐 방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법 조문에 적혀 있는데, 그런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 객관적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또는 의욕하는 것, 이걸 고의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직 모르시겠죠, 그죠?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의의 본질. 본질이라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고의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뭔가를 알고 원하는 그런 내용을 행위로 옮기는 것, 그게 고의범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때 고의라고 하는 거는 그 요소를 조금 나누어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인식이고 하나는 의사입니다. 자,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아는 겁니다. 저기 사람이 있다. 내가 차로 지금 급한 일에서 막 달려간다. 이렇게 가면 저 사람을 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칼로 사람 이렇게 심장 부위를 찌르면 이 사람 피가 많이 나서 죽을 거다. 뭐 이런 것 아는 것. 그게 인식입니다. 인지하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고, 의사는 뭡니까? 의지 또는 의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원하고 자기가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죠? 또 내가 차로 몰고 가서 저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싶다. 또 때리고 싶다. 훔치고 싶다. 그 원하는 정도도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다가 저 사람 치어도 할 수 없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약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꼭 뭐 죽이고 싶다, 뭐 훔치고 싶다, 때리고 싶다, 통화를 위조하고 싶다. 이제 그 정도가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욕을 우리는 의사 또는 의지, 의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내용 따라서 이제 인식도 그죠? 아주 흐릿하게 아는 게 있고 명확하게 아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의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원하는 게 있고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인식과 의사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인식은 아주 흐릿하게 하는데 내가 꼭 그러고 싶다는 의욕이 강한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인식은 아주 명확한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하는 의욕이 약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는 불확정적 고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고의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렇게 아는 것과 의욕하는 것, 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의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의의 대상은 구성요건, 즉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요소니까 반대말은 뭡니까? 주관적인 요소는 고의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하는 것도 뭐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닌데, 자, 우리 주관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행위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의죠. 내가 저걸 안다, 하고 싶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고의가 아닌 것 중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적어보면 주관적 요소는 고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주관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얘기한 고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실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게 있습니다. 목적범에서의 목적, 통화를 내가 위조해서 써먹어야지 하는 거는 이런 내가 그 고의하고는 또 다른 범죄의 동기입니다. 자, 이것도 다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고의를 고의한다, 즉 고의를 안다, 목적을 내가 인식한다. 뭐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이 통화를 써먹어야지 하는 걸 내가 지금 목적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 가능은 하지만 형법에서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주관적 요소는 고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소만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요건의 객관적인 요소는 이렇게 그 행위자의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 이외의 것은 다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할 때 공연 음란죄 할 때 음란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란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음란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음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뭐 한길가에서 두 남녀가 무슨 성행위를 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한다든지 이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뭐 이러는 것, 그런 그 음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객관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좀 여러분 느껴질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해서 뭐 주관적인 요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음란성이니 뭐 재물의 타인성이니 뭐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라도 행위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면 전부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있는 그냥 우리 그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그냥 보고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 보고 그냥 알면 되는 것하고 내가 보고 뭐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구분이 아주 두부 자르듯이 딱 잘리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그냥 보고 우리가 아는 것, 저기 물이 있다, 저기 사람이 있다, 여기 칼이 있다, 뭐 죽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의 인식인 거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유형,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그냥 보면 우리가 무슨 옳다 그러다 뭐 이런 거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그냥 사실의 인식 이렇게 얘기하고, 의미의 인식하는 거는 뭔가 가치 판단을 해봐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음란성 이런 거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음란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보통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어떤 그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 요소, 이런 거니까 그거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남녀가 뭐 손잡고 가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가 요즘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성적인 행위가 얼마나 개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연인 사이에 포옹을 한다든지 뭐 키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일반화돼서 뭐 괜찮은데, 더 이제 심하게 나가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치 판단 어느 정도가 음란성을 느낄 정도냐 하는 것, 그거는 정도 따라 다른 거니까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가치 판단을 그럼 누가 하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한길가에서 뭐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 뭐 키스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아유 쟤들 왜 저래 뭐 이럴 거고, 그죠?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성적인 행위가 더 해져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음란성이라고 하는 게 가치 판단을 해봐야지만 그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유권 해석으로 대법원이 결국은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걸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지금 의미의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란성, 이것도 고의의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자가 그 음란성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행위예술가가 한 길가에서 뭐 성적 자유를 표방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로 성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그런 포즈를 취하고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위예술가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살을 찌푸릴 거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적인 어떤 해방을 위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한 예술가가 자기는 그런 성적인 어떤 뭐 행위를 하지만 이거는 한 예술로서 전혀 그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나는 이건 예술 행위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앞에 부분, 즉 내가 좀 음란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이러면 공인음란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성을 인식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게 전혀 음란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음란하다는 그런 인식이 없이 나는 행위예술을 한 거고 음란성이 있다고 전혀 정말 생각지 않았다면, 그거는 음란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즉 뭐죠? 고의의 내용에 대해서
뭘 한 거다? 인식하지 못한 거고 고의가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나중에 소송법에서는 무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란성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만 무조건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네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다 공연 음란죄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행위자가 그 음란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피고인이 그럼 나 음란성 나는 인식하지 못했다, 나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되는 건 아니죠. 검사가 그걸 증명해내고 판사가 너 그렇게 주장하지만 너는 음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판단이 되면 물론 처벌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행위자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의의 대상이다 하는 것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유가증권도 마찬가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소지와 제시라고 하는 그런 화폐적인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뭐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법적인 판단을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재물의 타인성,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일부 내 소유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타인의 물건이다 하는 것도 이거는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의의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의 인식뿐만 아니고 의미를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야지 고의가 성립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고의의 존재 시기. 고의는 언제 있어야 되냐? 행위 시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이렇게 폭행한다 그러면 내가 때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행위 시기와 관련해서 사전 고의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 고의는 그전에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행위 시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사람을 살해하려고 총을 닫고 이 사람 내가 이놈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총을 닫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1시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이놈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총을 닫다가 그만 오발로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닫던 때는 이 사람 죽여야 됐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총을 닫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만 오발로 나간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사전 고의로 고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 고의가 고의냐 아니냐 OX 문제가 말 나온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또 사후 고의도 있습니다. 행위할 때는 고의가 없었는데 나중에 고의를 갖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친구의 이사를 한다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삿짐을 들어줍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일을 하다가 그릇 하나를 더 깼습니다. 깼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친구가 그 자기의 성의를 모르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좀 주의를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 중요하게 내가 이거 정말 비싸게 준 그릇인데 그걸 깨뜨리냐 어쩌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뒤에 좀 감정을 가지고 아유 이놈 보니까 내가 그 그릇 잘 깨뜨렸다 이런 친구인지 몰랐다 말 뒤에 고의를 갖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사후 고의가 합니다. 이것도 고의가 아닙니다. 뒤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뿐이지 행위할 때는 고의가 없었던 거죠. 승계고의 하는 건 있는데 행위를 하는 과정의 뒷부분에서 그런 고의를 갖는 겁니다. 모르고 문을 잠궜는데 나중에 사람이 있었구나 감금이 됐구나 하면서도 계속 감금을 하면 그 뒷부분은 고의가 있는 거죠. 자기 알아서 바로 열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걸 승계고의인데 사전고의와 사후고의는 고의가 아닙니다. 승계고의는 알고 난 다음부터 고의가 있는 거죠. 자, 고의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로 교과서에 나누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이렇게 나누는데,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인식과 의욕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인식과 의욕이 충분해서 고의를 성립시키는데 전혀 뭐죠?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확정적 고의 이러는데, 불확정적 고의는 좀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미필적 고의가 있고 택일적 고의가 있고 개괄적 고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어서 살펴봅니다. 자, 개괄적 고의. 자,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미필적 고의를 살펴보는데, 이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말 자체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개괄적 고의 이렇게 되니까 개괄이라는 말도 좀 어렵고 또 고의가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자, 이거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행위자가 예상했던 행위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전체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범행 전체로 볼 때는 그 자기가 예상했던 그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시점에 일어나더라도 그 전체를 개괄해서 통시해서 인정하는 고의, 이런 말입니다. 자, 갑이 A를 강에 빠뜨려서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A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강에 빠뜨려서 익사시키겠다 이러고 마음먹고 했는데, 그만 미는 과정에서 교각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고 그냥 시신만 강에 떨어졌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갑이 A를 죽이겠다는 고의는 분명한 거고, 그죠? 이 사람은 강에 떨어져서 익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만 교각에 부딪혀서 죽었죠.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익사해서 죽었던, 교각에 부딪혀 죽었던, 어쨌든 그 죽였다는 행위 과정에서 죽음이 일어났으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정이 이해할 만하죠,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음독시켜서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먹였던 바, 그 피해자가 축 늘어지자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죽은 시체로 알고 사체 유기를 하려고 어디 산에 가서 땅에 묻었는데, 그 음독 과정에서는 기절했을 뿐이지 죽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근데 땅에 묻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질식사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죠? 음독을 하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죽었고 뒤에 사체 유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하고 이 예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거 앞에는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만 있는 거죠, 그죠? 그냥 피해자를 밀었는데 교각에 부딪혀서 죽었다, 하나의 행위만 있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독약도 먹이고 죽은 줄 알고 또 다른 행위인 그걸 사체를 끌고 와서 땅에 묻은 행위,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분리된 이행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분리된 이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따로따로 두 가지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앞에 행위, 이거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살인죄인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학설이 나뉩니다. 처음 음독을 했을 때는 죽지 않고 나중에 그 땅에 묻어서 질식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죽 처졌으니까 살인 미수. 뒷부분에 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땅에 묻다가 죽었으니까 과실치사,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 이렇게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전체를 개괄해서 어쨌든 죽이고자 해서 죽었으니까 개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인정을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나뉜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학설이 나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알아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건 그 행위자가 쭉 이어지는 어떤 인과 과정에서 자기가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그 결과가 일어났던 경우 그 전체를 개괄해서 고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개괄적 고의다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이 분리된 이행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